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또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흐름하고는 다소 좀 차별화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공매도 금지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사실 국한된 부분들에 대한 이런 뭐 호재나 아니면 뭐 악재나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미국 장의 흐름과 이 디커플링에 대한 부분들에 좀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이 8거래일 연속 나스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지난밤에 이제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과 그리고 그 미국 30년물 이제 국채금리에 대한 입찰 수요가 상대적으로 이전에 3년물과 10년물보다 조금 미치지 못하면서 이 금리가 다시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또 게다가 그 금리 인상 전망 이게 패드워치에 따르면은요. 제가 항상 기준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올해는 어차피 12월 달에 이 금리 동결 가능성이 물론 어제보다는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이 통화 정책을 바라보고 투자를 했었을 때는 뭐 12월 달에 그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이런 이 투자자들의 확률치를 보기보다는 그 내년에 과연 시장에서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 시작될 것이냐 그 퍼센티지를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요즘에 제가 지켜보고 있는 월은 5월과 6월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5%대에서 4.5%대까지 급락이 나와주면서 이 5월 달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패드워치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다시 또 6월달 가능성이 또 약간은 뒤로 미뤄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증시가 반등을 하기 위한 조건들은 물론 이런 이 경기 회복, 기업들의 실적 회복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의 하방 압력을 가했던 그런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하나씩 되어야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이제 미국의 그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처음으로 이제 중단되게 된 시점으로부터 보통 1년 정도는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년 정도 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 완만한 경기 둔화는 결국에는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그나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 상방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저도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업황이 저점에서 바닥에서 돌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게다가 이 엔비디아가 지난밤에 그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약간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신제품 제품 3개를 뭐 출시를 하겠다 약간 그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는 만큼 뭐 전반적인 이런 이 HBM 쪽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모멘텀이 좀 살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가 내년에 10조 투자 올해보다 50%더 공격적으로 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가 그래도 시장에서 뭐 상승을 하는 주도주가 아닐지라도 하락을 했었을 때 나름대로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 있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도 뭐 HBM이나 DDR5 쪽이 좀 버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리뷰할 종목이 하나가 좀 있죠. 또 어제 이어가지고 2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자,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이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쪽 관련해서 제가 요즘에 축구 전술을 하고 있고 계좌를 좀 지켜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끔 이제 코너킥이 나가가지고 헤딩골 넣을 수 있는 약간의 김민재 선수와 비슷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2차 목표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골을 넣습니다. 하지만 골을 2차 목표가 도달하면 포트에서 제외를 하다 보니까 중앙 수비수 자리가 하나 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반도체 종목을 중앙 수비수에 넣을 거고요. 우리나라 캡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 아닙니다. 혹시나 이제 과거의 캡틴 종목으로서 생각을 하고 넣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입절가 터치해가지고 편집된 종목들도 좀 있어요. 보시면은, LIG 넥슨은 2차 목표가 달성을 해가지고 골 2골 넣고 교체를 어쩔 수 없이 좀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좀 부진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차 목표가 도달은 했지만 그 익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렸고 그 익절가 터치되면서 포트에서 좀 제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도 제가 이미지 파일을 보내드리고 나서 익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된 종목이 있는데 바로 펜트론이라는 종목도 익절가 터치되면서 최종 수익률은 한 3%대 크지는 않지만 원래 12% 정도 수익권까지 갔던 종목이지만 뭐 아쉽긴 해도 우선은
익절가 터치를 했기 때문에 또 포트에서 좀 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술 중에서 종목들 중에서 빈자리는 이제 중앙 수비수 아니면 우측 미드필더나 아니면 이렇게 자리가 좀 남아 있거든요. 뭐 공격형 미드필더 남아 있는데 오늘은 제가 바로 이 풍산 옆에서 우리의 계좌를 든든히 나름대로 좀 지켜줄 수 있는 종목을 하나를 한번 좀 편입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왜이 캡틴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는 제가 종목명을 이따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가는 129,600원이고요. 종목명은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제가 왜 이제 캡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방어 업종이나 뭐 예를 들어서 방산이나 이쪽을 조금 중앙 수비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어 업종으로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SK하이닉스 원래는 제가 다른 이 HBM 관련된 종목을 가져오려고 오전에 좀 찾아놨었는데 이미 급등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가피하게 반도체 종목들이 좀 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거는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제가 반도체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내년에 그 관련해서 본격적 투자를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와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메모리 업황 회복에 힘입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올해까지는 뭐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겠지만 내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의 시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최근에 또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또 갱신을 했다라는 부분들도 우선은 뭐 단기적인 뭐 저항대도 좀 뚫어놓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파동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한미반도체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사실 가지 못하면은 이 다른 뭐 HBM이나 DDR5 관련된 종목들도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뒷선에서 좀 잘 지켜줄 수 있는 SK하이닉스를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HBM 쪽 관련된 업황은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함께 특히나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 태블릿 PC, 뭐 노트북 그런 일반적인 이런 모바일 기기나 전반적인 IT 기기 제품들에 대한 이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 AI 시장이 성장하게 된다면은 이 SK 하이닉스가 그 관련해서도 제일 큰 수혜를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지고 와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료 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오늘 어제 저녁에 나온 기사입니다. 내년 10조 원 쏟아붓는다. SK하이닉스 초강수 베팅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미 뭐 HBM3뿐만 아니라 HBM3E 관련해가지고도 뭐 솔드아웃 됐다. 뭐 내년까지도 그 후년까지도 이미 판매가 완료됐다라는 부분들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뭐 실제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HBM 생산량 캐파를 2.5배를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우리가 뭐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그 중에 반도체 업황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베타 값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할 거면은 뭐 삼성전자도 물론 효과를 받겠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노출도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좀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D램 흑자 전환 성공한 뭐 SK하이닉스 내년 1분기 저점 통과 후에 실적 지속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최근에 D램 가격뿐만 아니라 뭐 낸드 가격도 2년 만에 이제 동시에 반등을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뭐 앞으로 내년 되면은 또 그 부가가치 제품들에 대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HBM3뿐만이 아니라 DDR5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전에 DDR4에서 DDR5로 내년부터 침투율 자체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ASP의 상승에 대한 수혜를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 성장성과 업황 회복 그리고 이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SK하이닉스가 그래도 한 번쯤은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요. 사실 올해는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모든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2024년도부터 다시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본격적인 사이클, 상승 사이클에 진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뭐 최근에 발행됐던 증권사 리포트 추정치 좀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네, 그래요. 저희가 수익률 게임이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를 들고 오신 거는 이제 좀 뭔가 좀 안정적으로 가보겠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시장이 좀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조금 약간 변동성을 느끼기보다는 약간 좀 안정적으로 가보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지수에 대한 어떠한 상승을 좀 더 그릴 때 사실은 어떤 지수 관련된 어떤 부분들에서는 가장 우리가 탑픽으로 선정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본다면 우리 김태현 매니저님께서는 지수에 대한 흐름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인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지수는 제가 아는 지수가 다른 지수가 또 그 블랙뱅크 지수가 있어 갑자기 그 생각을 했는데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지수는 저는 상방은 조금 가더라도 제한적이긴 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락을 하더라도 또 그 부분도 또 사실 제한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수 자체보다는 지수는 어느 정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면에 시가총액 큰 기업들은 버티는 반면에 다른 좀 업종들 자체는 좀 변동성이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면 지수가 좀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에서 반도체를 갖고 나오고 싶은데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종목을 갖고 나왔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불만이신 것 같은데. 뭐 불만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13만 원대를 가지도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지를 못하다가 뭐 지금이야 뭐 13만 원 밑에서 움직인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이 라운드 피겨라고 하죠. 그 중요한 가격대를 한 번은 좀 뚫고 가줘야 이제 매물이 열립니다. 그쪽으로 널리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다른 종목을 갖고 오려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또 수익률 싸움이다 보니까 뭐 좀 탄력성이 높은 종목들을 해야지 제가 또 지금 한참 들떠 있는 우리 또 앞에 계시는 분들 또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반도체 종목들이 막 5, 6% 좀 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당장은.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좀 편입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14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